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늙어서 사랑을 하면 추하다고, 요양원에서 손을 잡으면 부끄러운 거라고. 그런데 말이죠. 정작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요양원에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날 78살 김정우 할아버지와 74살 이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오랜만에 누군가를 기다렸고,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자식들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죄라고 불렀거든요. 노인의 사랑은 정말 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잔인했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호, 78세. 이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였어요. 회사 다니면서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살았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우 할아버지는 혼자가 됐어요. 아들 내외는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자주 오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바빠서요. 주말에 갈게요. 그 말만 반복됐죠.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그러자. 그렇게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처음 일주일은 매일 왔어요.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지금은 전화만 가끔 와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정우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정리된 거라는 걸. 같은 요양원, 이순자, 74세. 이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손주 봐주고.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2년 전부터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어요. 가습을 켜놓은 거 잊어버리고, 약 먹은 거 까먹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남편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 이러시면 우리가 힘들어. 애들도 있고. 시설 알아봐.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눈물만 흘렸어요. 며느리는 다음 날 아침 말했죠. 어머님, 좋은 곳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훨씬 좋으실 거예요. 순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그러마.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가족에게서 조용히 밀려나 같은 요양원에 모였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외로웠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또 밥 먹고. 그게 전부였죠. 정우 할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들이 올까 싶어서요. 근데 안 왔죠. 순자 할머니는 복도를 서성였어요. 며느리가 전화라도 할까 싶어서요. 근데 안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서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말을 건넨 건 정우 할아버지였어요. 그날 점심 식당에서였죠. 오늘 밥이 너무 짜네요. 정우 할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순자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어요. 맞아요. 진짜 너무 짜요. 어제도 짰는데. 그 말에 둘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웃었어요. 제 이름은 김정우라고 합니다. 몇 호실에 계세요? 전 이순자예요. 304호요. 아,
저는 307호네요. 같은 층이시네. 그렇게 시작된 인사였어요. 그 다음 날도 식당에서 마주쳤죠. 처음엔 그냥 인사만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다 일주일쯤 지나서 정우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저기, 혹시 산책 좋아하세요? 저 요즘 매일 정원 도는데 같이 걸으실래요? 순자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오후 3시 요양원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걸었어요. 별말 없이 그냥 나란히.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죠. 자식분들은 자주 오시나요? 정우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잠깐 입술을 깨물다가 대답했죠. 아니요. 바쁘대요. 저도 바쁘라고 하고. 저도 그래요. 아들이 회사 일이 많다고. 이해합니다. 둘은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알았죠. 아, 이 사람도 나랑 똑같구나.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기다리고, 똑같이 버려졌다고 느끼는구나.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어요. 산책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젊었을 때 뭐 했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자식들 키울 때 어땠는지, TV를 같이 봤어요. 아침 드라마 보면서 저 며느리 진짜 나쁘네 하면서 같이 분노하고, 약 먹는 시간도 같이 맞췄어요. 간호사가 약 가져오면 둘이 마주보고 건배하면서 웃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정우 할아버지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네, 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외롭지 않아요. 순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요. 저도 그래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방에 누워서 오랜만에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서로의 하루가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서로를 찾았고, 밥 먹을 때도 옆자리에 앉았고, 저녁에는 복도에서 잠깐 서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양원 사람들도 알았죠. 저 두 분 사이 좋으시네 하면서요. 간호사들도 웃으며 말했어요. 두 분 보기 좋아요. 요즘 표정이 확 달라지셨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정말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됐고, 오늘 순자 씨가 뭐라고 할까 궁금했어요. 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치매 증상도 좀 나아진 것 같았죠. 정우 씨랑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많이 쓰니까요. 그렇게 두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어요. 70대의 요양원에서의 조용한 사랑이었죠. 손 한 번 제대로 잡지 못했고 키스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한 간호사의 실수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정우 할아버지 아들이 드물게 요양원에 왔어요.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하면서 무심코 말했죠. 아, 아드님 오셨어요? 요즘 아버님 표정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304호 할머니랑 친하게 지내서 그런가 봐요. 아들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304호요? 여자분이요? 네, 이순자 할머니요. 두 분이 매일 같이 산책하고 그러세요. 보기 좋아요. 아들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물었죠. 아버지, 여기서 여자분이랑 친하게 지낸다면서요? 정우 할아버지는 당황했어요. 아, 그게 같은 층에 사시는 분인데 같이 산책 좀 하고.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그러세요? 뭐가 어때서 그러니? 친구 사귀는 것도 이상해. 아들은 의자를 확 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분
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우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봤어요. 뭐라고? 요양원에서 그런 일 많대요. 외로운 노인분들 이용해서 재산 챙기고 아버지가 속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아버지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그날 아들이 나간 뒤 정우 할아버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같은 시각 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거든요. 어머님 들었어요. 여기서 남자분이랑 친하게 지낸다면서요? 아, 같은 층에 계시는 분인데.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그러세요?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움찔했어요. 창피? 친구 사귀는 게 왜 창피한데? 어머님 요양원에서 그러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분들한테 소문나면 어떡해요?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조용히 지내세요. 우리도 체면이 있어요. 그분이랑 이제 그만 만나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서로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우 씨, 순자 씨, 괜찮으세요? 우리 잘못한 거예요? 정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린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정우 할아버지 아들은 요양원 원장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저희 아버지가 304호 할머니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리 좀 해주세요. 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죠. 부적절하다는 게 두 분이 그냥 친하게 지내시는 건데요. 그게 문제예요. 아버지가 치매 초기거든요.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런 관계는 위험해요. 순자 할머니 딸도 똑같이 항의했어요. 우리 엄마 치매 있으신 거 아시죠? 그런 상태에서 남자분이랑 만나게 두면 어떡해요? 원장은 난처했지만 가족들 압력에 못 이겨 두 사람에게 따로 면담을 했어요. 두 분,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네요. 좀 조심해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정우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가족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눈치를 보게 됐어요. 산책할 때도 주변을 살피고 식당에서도 떨어져 앉고 그런데도 자식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날이 왔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정우 할아버지 아들이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어요. 아버지, 서류 좀 보세요. 무슨 서류? 후견인 지정 동의서요. 아버지 치매 초기 진단 받으셨잖아요. 이제 법적으로 제가 아버지 일을 대신 결정할 수 있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얼어붙었어요. 나 치매 없어. 멀쩡해. 병원 기록 여기 다 있어요. 아버지가 부정하셔도 소용없어요.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정우 할아버지가 304호를 찾아갔는데 방이 텅 비어 있었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죠. 순자 씨 어디 갔어요? 아, 가족분들이 데려가셨어요. 다른 요양원으로 옮긴다고. 뭐라고요? 말도 없이? 정우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조여왔어요. 간호사들이 놀라서 부축했지만 정우 할아버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요양원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정우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창밖만 바라봤죠. 간호사들이 걱정했어요. 할아버지, 진지 좀 드세요. 됐어. 산책하러 나가실래요? 싫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우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정우 씨, 순자 씨,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저, 경기도 어디 요양원에 있어요. 딸이 갑자기 옮겨서 면회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가족 아니면 면회 금지래요. 딸이 그렇게 해놨대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어요. 정우 씨, 우리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정우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하기로. 일주일 뒤 정우 할아버지 아들은 요양원으로 급히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님이 계속 밥을 안 드세요. 가족분이 와서 설득 좀 해주세요. 아들이 왔을 때 정우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밥 좀 드세요. 정우 할아버지는 아들을 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내가 뭘 잘못했니? 네. 순자 씨랑 친하게 지낸 게 뭐가 잘못이야?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그분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라 순자 씨야. 이름이 있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정우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내가 몇 살인데? 말해봐. 내가 몇 살이면 사람 만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아들은 잠깐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분이랑 너무 가까워지면 재산 문제 복잡해져요. 재산? 내 돈이 내 돈인데 뭐가 복잡해? 만약 아버지가 그분한테 뭘 주신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법적 문제 생기면. 정우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봤어요. 너, 지금 내가 돈 때문에 순자 씨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분이 아버지 돈 때문에. 그만해. 이제 그만해. 정우 할아버지는 소리쳤어요. 순자 씨는 내 전 재산 상속자도 아니고 내 집을 가져갈 사람도 아니야. 그럼 뭔데요? 그냥 내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이야. 그 말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전화도 안 해. 아버지, 제가 바빠서. 알아. 너 바쁜 거 알아. 그래서 난 아무 말 안 했어. 하지만 정우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난 매일 외로워. 매일 쓸모없다는 생각해. 매일 언제 죽을까 생각해. 아버지. 그런데 순자 씨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됐어.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싶었어. 처음으로 살고 싶었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부탁이야. 제발 순자 씨 좀 만나게 해줘.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봤어. 같이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어봤어. 제발.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제가 후견인이에요. 아버지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 돼요. 그리고 아들은 나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막았고, 법이 막았고, 세상이 막았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매일 편지를 썼어요. 요양원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순자 할머니한테 전달했죠. 오늘 날씨가 좋았어요. 우리 같이 걸었던 정원에 꽃이 폈네요. 순자 할머니도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오늘 산책했어요. 정우 씨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처럼
두 사람은 다시 만났어요. 정우 할아버지 요양원에서 가족 행사가 있었거든요. 순자 할머니 딸이 우연히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약해져서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요양원 정원, 휠체어에 앉은 두 사람,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서로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손을 잡지는 못했어요.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로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말하고 있었어요. 우린 버려진 게 아니라 늦게 만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비록 함께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만나서 행복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70대의 사랑이 왜 추해야 하나요? 80대의 설렘이 왜 부끄러워야 하나요? 누가 그렇게 정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의 사랑은 지켜야 할 권리일까요? 아니면 막아야 할 위험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있다면 오늘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안부 한마디만이라도요. 그게 그분들한테는 세상 전부일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